네, 매주 목요일에 인사드리는 우리 지역 동네 매거진 동네 발견. 오늘 7월 둘째 주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무더워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면은 34도 가까이 지금. 덥네요. 예. 네. 그러게요. 아침 출근길부터 굉장히 덥구나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한 일주일 내내 비가 좀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야, 올 여름은 정말 덥겠구나 했는데 정말 덥겠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특히 달력을 보니까 다음 주가 벌써 이제 초복이더라고요. 맞아요. 이럴 닭을 때는 먹어야죠. 다른 거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 잘 챙겨 드시고요. 네. 건강 관리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 얘기하니까 또 이번 주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 식약청의 혈압약 발암물질 소동인데요. 하필 또 식약청의 발표가 토요일에 이루어져서 병원과 또 약국이 문을 닫는 토요일에 이루어져서 이 혼란이 더 가중시키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을 혹시 이제 복용하시는 분들 같으면 좀 잘 숙지를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두 분이 좀 정리를 해 오셨다면서요? 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내 건강은 내가 잘 알고 있어야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늘 혈압약, 발암물질 대처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다른 것보다도요. 혈압약을 갑자기 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갑자기 약을 끊게 되면은요. 혈압이 올라서 뇌출혈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약을 임의로 끊지 마시고요. 의사와 충분한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요. 또 각종 포털 사이트에 내가 먹는 약을 검색을 해보시면 그 약에 대한 성분이 주르륵 나오잖아요. 그중에 발사르탄이란 약 성분이 포함될 경우에는 대체약물로도 복용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단 같은 발사르탄이라고 해도 중국산이 아닌 경우는 괜찮으니까요. 안심하고 복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토요일을 이 공포의 휴일로 만들었던 그런 뉴스였는데 그 식약청의 대응이 좀 무책임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다음번에는 이런 소동 없이 좀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동네 발견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잖아요. 네. 아까 33도, 34도 얘기한 만큼 이맘때 되면은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시원한 더운 음식이지. 날씨에는 시원하게 얼음을 가득 채워놓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이런 거 아니면 좀 새콤하고 쫄깃한 냉면 이런 게 좀 냉면. 생각나지 않나요? 네. 어떠세요? 그래요,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네. 더운 때는 이제 사실 시원한 음식을 다 이제 찾게 되고 그런데 이제 건강에는 사실 좀 이열치열이죠. 예, 따뜻한 걸 좀 드셔야 되는데 네. 냉면, 예, 그런 것도 밀면, 찬 그런 거 찾게 되죠. 예. 네. 보통 나이가 올라가면서 더울수록 더운 음식을 찾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나이가 올라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이 건강상 그 동의보감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 예. 동의보감에 네. 나와 몸이 있구나. 따뜻해야지 건강해지죠. 예. 예, 네. 나이하고는 알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또 거기서 나이를 또 찾게 되네요. 그러게. 예. 사실 요즘 같이 한참 더울 때 많이 찾게 되는 과일 중에 하나가 바로 수박이잖아요. 네. 그런데 수박은요, 사실 자주 먹기가 좀 힘들었어요. 특히 저처럼 싱글족들은 한 통은 또 너무 많고 요새 마트에서는 반 통으로 팔기도 하는데 반 통도 그렇죠. 또 많아요. 네. 이게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속상할 때가 많거든요. 요즘은 이제 혼자 사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제 학생분들도 이제 자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반 통에 또 반을 잘라서 이제 4분의 1통을 이렇게 포장해서 판매하는 네. 그 마트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올해 1인 1수박을 좀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좀 재밌고 색다른 수박들 다 모아봤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여름철이면 단연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과일 수박. 시원하고 달콤한 맛에 갈증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풍부한 과즙까지 여름철 필수 과일이라 할 만한데요. 나 진짜 아니 먹자마자 채워 넣어. 야 진짜. 평범한 수박은 가라. 역대급 수박 먹방도 울고 갈 새로운 수박이 등장했으니 올여름 이 수박을 좀 더 재밌게, 좀 더 특별하게, 좀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올여름 더위 맡겨만 주세요. 수박아 부탁해. 안녕하세요, 김시혁입니다. 올여름 수박을 더 새롭게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미션을 받고 왔습니다. 뭐니 해도 일단 수박부터 보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박 농장을 왔습니다. 최고의 수박을 찾아 가시죠.
색다르고 맛있는 수박을 찾아 자신 있게 들어가는 김시영 리포터. 이곳에서 최고의 수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으라는 수박은 안 찾고 맨땅만 뒤지고 있는 김시영 리포터. 매의 눈으로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넝쿨 속 수박이 보이질 않는데요. 아니 여기 수박밭 맞아요? 아니 수박은 하나도 없어. 아니 내 수박 어디 갔어요? 내 수박 찾아주세요. 수박 어디 있어요? 아니 수박을 땅에서만 찾지 마시고 위에 한번 보세요. 위에. 위에요? 무슨 수박이 위에 있어요? 수박은 여기 땅 여기 넝쿨채 넝쿨 없고 이게 무슨 잡초만 무성하고 내 수박 찾아주세요. 위를 한번 보세요. 위에. 위에? 예. 이게 수박이에요. 이색 수박이 왔다. 땅바닥이 아니라 작은 박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앙증맞은 수박들. 이것이 바로 1인 가구의 희소식. 포항의 명물이 될 애플 수박입니다. 아니 애플 수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네. 애플 망고는 먹어봐도 또 이 애플 수박은 처음인데 아니 왜 이게 또 애플 수박인가요? 사과 맛이 난다고 애플 수박이 아니고 예. 사과처럼 예. 껍질이 얇아서 그 가도로 이렇게 깎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딱딱딱 사과처럼, 예, 사과처럼. 깎아서 예. 사과는 껍질채로 먹잖아요. 이게 또 이 껍질채로 먹어도 되나요? 껍질채로는 드시면 안 되고요. 예. 근데 제가 수박은 이렇게 수박 도둑도 있듯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얼굴순 가서 있잖아요. 땅에서 이렇게 예. 넝쿨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박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또 다셨어요? 네, 보통 다 네. 포복으로 이제 재배를 하는데 네네. 그 애플 수박은 일단 가볍기 때문에 작업하기도 편코 그리고 햇빛이라든가 뭐 일조가 잘 돼서 당도도 좋아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설을 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네. 오늘처럼 이렇게 좀 장마철에는 또 밭에 하면 이렇게 물이 고일 수도 있고 그쵸. 예, 좀 축축할 수도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햇볕과 통풍이 좀 잘 되면서 네, 그쵸. 당연히 그러면 좀 당도도 예, 높아지겠네요. 당도도 당연히 높죠. 크기는 작아도 장점은 많은 애플 수박. 껍질이 얇아 손질도 쉽고 작은 크기 덕에 수확과 이동도 간편해졌습니다. 한 손으로 받치고 줄기를 톡 잘라주면 끝. 그런데 어떤 수박이 잘 익은 애플 수박일까요? 어떻게 이게 좀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수박은 소리 아닌가요? 다 익은 것 같죠. 근데 예, 이제 예. 여기 보시면은 예. 이렇게 아직 잎이 요거 싱싱하죠. 아 그렇네요. 이렇게 여기에 네. 저 익은 거는 말라야 됩니다. 말라야 되고 예. 여기 그런데 솜털이 좀 없어져야 됩니다. 이 자체에도 예. 솜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박 줄 이거 네네네. 수박 줄이 더 짙은 녹색으로 변해요. 그렇구나. 자 이걸 그럼 이제 어떻게 먹어야 맛있지? 예. 한번 맛을 볼까요? 먹어야죠 뭐. 이게 예. 뭐 손으로 한번 쪼갤까요? 아니죠. 예. 애플 수박은 애플 수박답게 깎았어. 알겠습니다. 예. 수박을 깎아 먹는다는 말이 과장은 아닐까 했지만 정말 과도 하나로 쓱쓱 깎인다 깎여. 가볍고 손질도 간편해 올여름 나들이용으로도 딱 좋을 것 같은 애플 수박. 추석 때까지 출하한다고 하니 여러분도 꼭 한번 맛보세요. 아침에 사과 먹으면 황금이랑 뭐 그러지 하잖아요. 야, 이거 아침에 수박 여름에 더울 때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즙이 지금 손 보이시죠? 와, 가즙이 일단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뭔가 이게 농축된 것 같아서 더 아삭한 것 같아요. 느낌이 너무너무 아삭한. 올여름 이 애플 수박 대박입니다. 최고입니다. 좀 부탁해준다는 의미에서 우리 인사하고 예. 돌아가겠습니다. 예. 애플 수박아 올여름을 부탁해. 색다르고 맛있는 수박을 만나기 위해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카페. 아니 애플 수박만큼 귀엽고 맛있는 수박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여긴 카페인데요. 카페도 여기 맞아요? 여기? 네, 여기 맞아요. 아 진짜요? 카페에 수박이 있다고요? 어떤 수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아. 안으로 들어가 봐도 평범한 카페. 커피향 가득하고 아기자기 달콤한 디저트가 눈에 띄는데요. 수박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사장님 여기 시원하고 귀여운 수박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아니 뭐 그냥 카페네요. 예쁜 카페. 귀여운 수박이 아니 어디 수박이 있다는 말이죠? 아, 있어요. 진짜 있다고요? 네. 잠시만 저기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아니 무슨 수박이길래 이렇게 꽁꽁 숨겨 놓으신 거예요? 정말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앉아서 진짜?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기다리겠습니다. 예. 사장님이 만들고 있는 건 여름철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박 주스.
수박 주스 나왔습니다. 수박 주스요? 네. 생각했던 그대로네요. 아니요, 드셔보시면 다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참 수박 주스. 시원하고 진짜 신선하게 맛있네요. 머리 끝까지 시원해지는데. 아니, 도대체 근데 귀여운 수박이 어디 있어요? 귀여운 수박은. 네, 있죠? 어디? 잠시만요. 예. 짜잔! 야, 뭐예요? 야, 이거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야, 모양이 딱 그 아이스크림 모양하고 똑같네요. 수박 아이스크림이요? 네. 네, 떡이에요. 떡! 네. 떡! 맛도 수박 네. 아이스크림 맛이랑 똑같아요. 빨간 부분은 딸기 맛, 어? 아래 부분은 메론 맛이에요. 야, 진짜 귀엽네요. 야. 귀여운 수박의 정체는 바로 수박의 모양을 그대로 빼닮은 떡 케이크 수박 썰기. 아이들의 간식으로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딸기 시럽과 메론 시럽을 넣어 수박의 과육과 껍질의 색을 만들고 떡반죽을 2개의 둥근 틀에 부어 짜내면 짜잔! 눈과 입을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귀여운 수박 모양 설기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잘라서 나무 막대까지 꽂아주니 정말 아이스크림 같죠? 야, 진짜 귀엽네요. 사장님 너무 예쁩니다. 예, 이 씨도 네. 이 디테일도 너무 잘 살리신 것 같고. 예. 수박 씨는 초코칩이에요. 그렇지. 예. 이거 귀여운 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이것도 맛있어요? 야, 진짜 맛있네요. 이게. 야, 아니 진짜 손재주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사장님을 위해서 선물 좀 준비했습니다. 네. 뭐예요? 제가 어제 아침에 또 일을 하고 왔거든요. 네. 짜자잔. 이걸로 어떻게 저에게 또 멋진 선물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네, 시향실만을 위한 네. 수박 주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수박 썰기에 이어 비주얼까지 완벽한 애플 수박 통주스에 도전하는 사장님. 뚜껑을 잘라낸 애플 수박에 속을 파내고 시원한 수박 주스를 만든 다음 귀여운 애플 수박 통에 다시 담아주면 여름 휴양지가 부럽지 않은 비주얼. 1인 1수박의 로망이 이루어지는 순간 애플 수박 통주스. 올여름 인기 메뉴가 되겠죠? 100% 리얼 수박 주스를 먹은 듯한 느낌이라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이게 또 뭐 휴가나 이 야외 다니실 때 이렇게 네. 훨씬 더 또 멋스럽고 네. 시원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올여름 수박 하나로 더위를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박아! 여름을 부탁해. 부탁해!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 과일 수박. 올여름엔 좀 더 색다르게, 좀 더 맛있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귀여운 수박들과 함께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 네, 애플 수박부터 수박 설기까지 다양한 수박들을 만나봤습니다. 애플 수박 참 귀엽네요.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이거군요, 이거. 네, 이거예요. 너무 귀엽죠. 저 아까 오면서 이거 보면서 감탄했잖아요. 어쩜 이렇게 귀여워. 네. 근데 이제 대본에는 가볍다고 적혀 있는데 가볍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신 그래도 이렇게 귀엽고 깜찍하고 또 작아서 작은 냉장고에도 보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1인 1수박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이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민 씨는? 뭐 지금도 따서 먹는다면 바로 깎아서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죠. 그러게. 사실 네. 웬만한 수박은요, 우리 4인 가구들도 다 먹기가 그럼요. 양이 많아요, 그죠? 맞아요. 요 정도 사이즈면은 굉장히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화면에 잠시 나왔죠. 요게 바로 수박 설기구나. 설기. 아. 굉장히 맛있게 생겼죠. 예. 예, 아주 요거 아유, 또 굉장히 색깔이 맛있을 것 예쁘네요.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애플 수박 통주스 보셨습니까? 맞아요. 야, 여름에 이거 하나면은 뭐 그냥 더위는 말끔하겠다 생각이 네. 절로 들었어요. 거기다 디자인도 네. 이쁘잖아요. 네.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그 메뉴 많이 찾으러 갈 것 같아요. 한번 먹으러 가야겠어요. 그죠? 같이 갈까요? 혼자 다 먹을 수 있겠죠? 저 2개 시켜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포항의 애플 수박이 앞으로도 또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자, 동네 발견 다음 소식도 전해드릴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 것 줄게 새 것 좀 나오. 버리기는 아깝고요. 다시 쓰려니까 해진 가방, 옷, 뭐 신발 등등 가정에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선을 해주는 분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해지고 낡고 오래된 물건들을 새 것처럼 쓸 수 있는 방법. 한 땀 한 땀 정성만 들어가면 몰라보게 뚝딱 변신하는 수선의 세계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고양시 북구 대흥동. 우리 동네에 알아주는 수선의 달인이 있다는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못 찾겠다 꾀꼬리. 수선 잘하는 집이 있다 하던데. 옆으로 여기서 나가가 우리 집에서 나가가 바로 옆으로 돌아 나가면요 있는데 진짜 잘해요. 구두도 잘하고 가방 같은 것도 잘 건치고. 맑은 곳 옆에 거기 있는데. 이웃 주민들이 알려준 대로 찾아가 봤더니 있다 있어. 한눈에 봐도 정말 많은 신발들이 우리를 반기는 곳.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네, 여기 수선 하나요? 예, 수선합니다. 저는 아니고 우리 아저씨가. 아저씨요? 오, 그러고 보니 저기 묵묵하게 앉아서 말없이 수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잘했어. 뭐 수술하려고요. 50년 경력을 자랑하는 최명술 씨를 소개합니다. 사장님 저 수선을 잘 하신다고 하셔서 검증을 좀 하려고 요걸 들고 왔는데 혹시 수선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어디 고장났는지요? 여기 옆에도 까지고 뒤꿈치도 벗겨지고 오늘 내일 하는데 수선이 가능할까요? 요거 창 하나 더 떼고 안에 깔창이를 깔고 수선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핀 다음 바로 작업 시작. 우선 밑창을 떼어내고 접착제를 발라서 10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그런 다음 새로 재단한 밑창을 붙여주면 감쪽 같다네요. 다음은 해진 샌들 깔창을 벗겨내서 새 가죽으로 재단을 하는데요. 요 수선을 또 원형하고 최대한으로 가깝게 모양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선을 맡긴 일을 적에게, 아니 남에게 들키지 말라. 최대한 원형 그대로를 복원하는 것이 수선의 핵심 포인트랍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번쩍번쩍 광까지 내주면 다 되신데. 사장님의 손에서 새롭게 탄생한 샌들. 어떤가요? 이 정도면 수선 실력 검증됐나요? 신발 만드는 건 한 50년 되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67. 67고 50년이면 17살 때부터 하신 그렇지. 50년 세월을 한결같이 수제화 외길 인생을 걸어온 최명술 씨. 젊은 시절 서울의 유명 수제화 메카인 성수동에서 구두 만드는 일을 배웠다는데요. 그럼 언제부터 수선 일을 하게 되셨을까요? 내가 하루에 신발을 갖다가 80쪽서 만들어냈어. 내가 사람들 한 6이 데리고 메이커 나와보고 그 다음에 뭐 기성은 나와보고 하니까 가만 앉아가 뭐 하루 종일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신발 한 컬이 돌을까 말까 하는데 그럼 수술이라도 안 할 것 같으면 여기 앉아가 뭐 하나. 그러니까 이 수술 만들게 된 거야. 그런 지 한 10년 됐어. 실제 가죽을 다루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수제화 제작이나 판매를 넘어 지금은 다양한 종류의 수선도 척척 해내는데요. 특히 가방 수선을 의뢰하는 고객들도 제법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버님 혹시 가방도 수선이 되나요? 네, 됩니다. 한번 부탁 뭐 어떤 거? 이건데. 자꾸 둘이 나가버려가지고. 고장난 지퍼는 새 것으로 교체해서 달아주고 오래된 부츠는 새로운 스타일로 리폼도 해주신답니다. 정말 감쪽 같죠? 어머니, 아버님이 이렇게 수선을 잘 해주시니까 왠지 새 거 안 사줄 것 같아요. 예, 잘 안 사줘요. 잘 안 만들어줘요. 왜요? 조금 떨어지면 그만 또 새 것처럼 깨끗하게 요래 만들어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요. 해진 구두와 가방, 이젠 버리지 말고 수선해서 다시 쓰세요. 요즘 수선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이걸 배우려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바로 재봉틀. 그래서 한 클래스를 찾아왔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우리 강사님은 누구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선을 배우시려면 저에게 맡겨주세요.
수선의 기본은 재봉틀로부터 이인하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결혼 전 여성복 디자이너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희 아이들의 옷을 만들면서 미싱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실력이 좋아지니까 가르치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기존의 옷 만들기, 소품 만들기 등의 수업을 진행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수선반을 개강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수선 기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선을 배우려는 수강생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하죠. 수선을 하게 되면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도 많이 절약이 되고, 그리고 또 수선을 하면서 물론 뭐 기능적인 부분도 변형을 하지만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리폼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나도 수선을 배워봐야겠다 싶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재봉틀 고르는 방법. 초보들은 미싱의 발판 사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 조절 기능이 있는 미싱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세가 많은 분들일수록 자동 실기우기 기능이 있는 미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싱은 장시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눈이 편한 LED 기능이 있는 미싱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봉틀을 골랐다면 다음은 연습 또 연습. 네, 이렇게 일자받기만 능숙해지시면 충분한 수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자받기가 능숙해졌다면 본격적으로 옷을 한번 수선해 볼까요? 옷 수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바지통과 기장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이고자 하는 바지의 통과 기장을 디자인해 줍니다. 그런 다음 밑단을 자르고 바지단을 일자받기 해줍니다. 바지통을 줄이고 남은 부분은 마름질한 옷감의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꿰매주고 마무리. 수선 다 됐어요.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 다시 자리에 앉는 선생님, 퇴근 안 하세요? 네, 지금 제가 특별히 아끼는 수강생이 있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특별한 수강생? 아, 너로구나. 벌써 6개월째 이곳에서 옷을 만들고 있다는 초등학생 제자. 보통 학생 수강생일 경우에는 부모님의 건의로 인해서 많이들 오는데요. 우리 승리는 본인이 직접 원해서 미래의 꿈이 패션 디자이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이뻐합니다.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꾸며 조금씩 자신만의 옷을 만들고 있는 고승리 학생은 요즘 재봉틀의 매력에 푹 빠져 산다고 합니다. 멋진 옷을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제 옷을 입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인 것 같아요. 누구나 컴퓨터를 만지잖아요. 누구나 미싱을 다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받기만 충분히 연습하신다면 누구나 수선을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낡은 옷과 해진 구두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수선의 매력. 몰랐던 또 다른 멋을 찾는 수선의 세계로 지금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 네, 제 주변에도요, 옷 수선뿐만 아니라 이 리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재봉을 많이들 배우시더라고요. 저도 좀 이참에 배워볼까 하는데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배우게 되면 믿고 맡기세요. 아, 그럼 당연하죠. 제가 해드릴게요. 사실 저는 집에 차고 넘칩니다. 이게 왜 옷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나들이 갈 적에는 늘 모자라고 네. 이사 갈 때는 늘 넘쳐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 네. 사실 낡고 좀 해진 옷들이 많아서 그런데 부탁 좀 할게요. 네, 저만 믿고 맡기세요. 어떻게든 만들어 드릴게요. 안 될 것 네. 같네요. 우리가 이제 잘 안 입는 옷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멀쩡한데 이제 버려지는 물건들이 사실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직접 배우시거나 아니면 이제 수선을 한번 맡겨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가정 경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잘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은 한 주간 우리 지역 소식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주간 동네 경향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14일 저녁 7시 영일대 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포항을 상징하는 스틸을 주제로 멋진 음악 축제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스틸시티 포항 메탈락 경연대회인데요.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경쾌하고 박력 있는 락밴드들의 무대가 여름밤 무더위를 한껏 날려줄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활동 중인 아마추어 그리고 인디 락밴드들이 참가를 하고요. 축하 공연으로 국악과 락의 콜라보를 들려주는 고구려 밴드가 출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2018 포항 바다국제연극제가 시작됐습니다. 열흘에 걸쳐 총 17편의 연극이 포항 중앙아트홀을 비롯한 3군데 극장에서 공연이 되는데요. 일요일 폐막까지 아직 많은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연극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포항바다국제연극제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확인하시고요. 공연 시작 10분 전까지 현장에 도착하시면 별도의 예매 없이도 관람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역 예술문화 발전의 든든한 기반으로 자리 잡은 포항바다국제연극제. 올해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제8대 포항시의회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모두 이루어졌는데요. 지방자치 도입 이후 처음으로 양당 체제가 꾸려지면서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상임위 교체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상임위 구성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간담회에서 퇴장을 했고 또 결국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9명만 참여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투표가 이뤄졌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까지요. 협치를 통해 포항시를 잘 꾸려나가길 바라고요. 협력해 나가는 모습, 시를 위해 일하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8 지방선거를 말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당선자에게 묻는다 시간으로 마련하는데요. 함께해 주실 두 의원님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먼저 포항 대희효곡 기초의원 이번에 지난번에는 비례대표셨고 이번에 이제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이 되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포항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효곡 대이동 출신 박희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재선에 성공하셨는데요. 이 포항 오천읍 선거구에서 당선되신 자유한국당 이낙연 포항시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엄마시 의원 이낙연입니다. 오천읍에서 초심 잃지 않고 또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포항시의원 선거 변화 중에 하나가 여성 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됐다고 했는데 정말 그래서 그런지 오늘 동네 발견에 두 분의 여성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아직 그 6.13 지방선거의 분위기가 남아있나 봐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는 다소 좀 밝은 옷을,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는 초상집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와서 민심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농담이었고요. 일단 두 분 당선 소감부터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제가 참 많이 모자란 사람이고 지난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초선 의원 활동을 하고 지역구에 처음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가장 솔직한 마음이 당선만 되면 좋겠다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해 주셔서 이렇게 그걸 기반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이제 정말 일을 시킬 사람을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주민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직 뭐 이 선거 때에 열기 연설하던 때의 목소리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잘하세요. 저희가 또 라디오 인터뷰도 자주 이제 했는데 말씀 잘하시죠. 이낙연 의원님. 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다시 한번 당선을 시켜주셔서 또 열심히 낙연이 열심히 뛰어라 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근데 재선에 임하니까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초선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이제 당선이냐 아니냐 이렇게 당락에 결정이 된다 생각하니까 더욱 긴장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당선을 시켜주시니 감사하고 또 그 마음 변치 않도록 신뢰 잃지 않도록 더욱 의정 활동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포항시의회에 역대 가장 많은 10명의 의원들을 배출을 했어요. 이후에 양당 체제가 좀 꾸려졌는데 두 의원님들은 이 포항 민심이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한 분씩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박희정 의원님. 이번에는 정말 포항시와 포항시 의회를 한번 바꿔봐라, 변화시켜봐라, 뭐 이런 민심이 정말 강하게 표출된 선거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당선자가 이제 10명이 배출이 되었는데요. 의회 안에서 이렇게 의정 활동을 통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같이 한번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민의가 워낙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요즘? 그래서 그 다양한 민의도 대변을 해봐라. 예, 이런 민심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예,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정당이 나오게 되니까 주민들이 더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네. 하물며 초등생들조차도 시의원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의 그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아 이런 꿈나무들은 미래서부터 잘 키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네. 또 이번 정말 선거 임해서 저 중앙에 있는 정당의 활동이 생활 정치를 한다는 우리 시의원에게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당에 대한 그동안의 무조건적인 사랑,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더 열심히 신뢰감을 주면서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박희정 의원님하고 이번에 손을 잡고 네. 남북 정상회담 네, 그러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상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즐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뭐 7대 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항시 의회 두 분의 이제 포항시 의원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이 2분밖에 안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그 23년 만에, 24년 만에 바뀌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제 19분, 그리고 민주당이 10분, 그리고 무소속이 이제 3분인데 이렇게 이제 8대 의회가 양당 체제와 함께 꾸려졌는데 이번 기회에 좀 그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대가 많이 큰 반면에 시작부터 조금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예. 어떻게 느끼셨는지 박희정 의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대화를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아무리 양당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공동의 목표가 있거든요. 포항시 발전. 그것이 저희들 공동의 목표이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을 하면 풀리지 않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화 좀 시작해 주시죠. 네. 저희가 짝사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한번 나서 주시죠. 네, 그러지요. 민주당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아요. 이게 정당의 그 의원님들, 정당을 이해하고 그 의원님을 이해를 한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거는 포항 시민이잖아요. 포항시를 사랑하고 포항 시민을 사랑하니까 그 한 방향으로 간다면 문제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예. 앞으로 좀 대화하는 모습을 자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손 모아서. 아니, 두 분이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것도 같더라고요. 아까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네. 예, 의회만 들어가면 왜 자꾸 남이 되는지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낙연 의원님께 좀 제가 여쭤볼게요. 복지환경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우리 지역의 교육, 또 복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의정활동을 잘 해주리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예, 지금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복지환경위원회를 보면 우리 노인,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약자들을 위한 이 복지 업무가 거의 전반이고요. 그다음 우리 시민들의 그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 건강, 질병 예방, 또 맑은 물 이런 관련된 우리 환경 업무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번 2017년 11월 15일 지진으로 또 많은 분들이 아직도 불편해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까지 해서 저희 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시의회가 사자성어가 이제 여민동정입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뜻과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 시민들의 목소리에 함께 공감하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복지환경위원장 역할을 잘 해야겠다. 또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제가 두 가지 정도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 지진 피해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또 두 번째는 형산강. 이 물에 대해서 삶에 있어서 이 물은 가장 소중하니까 이 두 가지인데 지진에 대해서는 아직도 101가구가 그 체육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또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도와야 할 것이고 또 형산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책을 잘
찾아야 되겠죠. 그 추진 과정을 많은 시민들이 못 믿을 수 있으니까 모든 그 추진 과정을 공개하고 또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이 두 가지 문제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 형산강 중금속 오염 문제는 박희정 의원님도 지난 의회에서도 가장 많은 또 활동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번에도 역시나 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형산강 중금속 오염 문제를 꼽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제 추측이 좀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중금속 문제가 터진 이후에 그 가장 소수죠. 그 형산강에서 내수면 어업을 하시던 분들이 어로 행위가 중단이 되면서 지금 2년 가까이 그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책 마련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폐업 보상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좀 더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의정 활동은 8대 의회 의정 활동은 이런 게 포항 안에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의 일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4일 날 의회 개원하던 날이었는데요. 저희가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하고 계신 송영길 의원님 모시고 특강을 했었습니다. 이 특강을 왜 준비를 했었냐 하면 포항이 북방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송영길 의원님께서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셔야 하거든요. 저희가 초대를 하고 포항시가 적극 그 특강을 지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만들어서 송영길 의원님께서 낮은 핫산 프로젝트 재개를 위해서 열심히 역할을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8대 의회 저의 의정 활동은 그런 협치를 위한 것에도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이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경주와 포항에 최근 있었던 2년간의 그 지진에 대해서 분석한 책자를 내놨는데 포항 지역 경제에 그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제 지진인데 포항시 의회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먼저 지난 17년 11월 15일 그 지진으로 큰 피해를 겪고 계시는 이제 넓게는 우리 포항 시민 전체 또 작게는 흥해 은민들 아직도 많은 불편을 겪고 계셔서 먼저 죄송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지질연구원 그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아직도 이제 정확히 지열발전소 지열발전소 때문에 그렇다는 발표도 있었지만 정부에서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이제 포항시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또 이 흥해가 도시재생지역으로 특별재생지역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뭐 없는 그런 뉴딜 사업을 지금 하게 되고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을 잘 마련을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옆에서 잘 모니터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저희 시에서는 이 지진 피해로 인해서 심리적으로도 힘드신 분들도 많으니까 흥해 보건소 내에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불편하시다면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직접 가시기 불편하시면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남아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불편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조속히 또 행복을 찾고 또 해결이 되기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박희정 의원님. 예. 최근에 주택이 완파당하신 분들이 이제서야 협의회를 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소식을 듣고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완파되신 분들께는 이주 비용이 이제 2년 이제 투입이 된 상태인데 벌써 1년 가까운 세월 가고 있거든요. 참 고생이 많으시죠. 이분들 대책이 정말 시급합니다. 포항시에서 빨리 협상을 시작을 해서 2년에서 좀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민간 투자입니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도시를 재개발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도 풀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 주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환시키는 방법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 또 이 모 언론사에서 각 지의
지역의 의회 운영비를 또 조사를 했거든요. 네. 사실 저희도 동네 발견에서 좀 앞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짚어드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또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울진군 의회는 40만 원대 배치를 마쳤고요. 또 경주는 운영비를 조차 공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포항시 의회 운영비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아니, 이게 좀 보니까 말이죠. 두 분이 운영비 얘기에 웃음이 터지셨어요. 네, 맞아요. 이 얘기는 두 분이 지금 걸려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두 분이 또 특히 재선이십니다. 예, 초선 때 썼던 돈들이에요, 요 돈들이. 지금 확인을 좀 해보니까 말이죠. 뜨끔하시죠? 좀 뜨끔하네요. 네. 선물의 자리로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자, 지난 7대 의회에서 우리 포항시 의회 의장단이 업무 추진비 카드를 가장 많이 긁은 곳이 일식집이에요. 야, 헝그리 정신이 있다 보니까 많이 먹었었나 봐요. 예, 두 분들. 아니, 재선하셨으니까 이 의회 운영 사실 좀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포항시 의회가 청렴도 최하위 몇 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 이러니까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특활비 뭐 이런 것도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이 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울진 의원 배지 40만 원 줬다고 하는데 저희 이 배지 제작 단가 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거는 뭐 하여튼 네. 통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업무 추진비 그리고 해외 연수 나갈 때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의정 운영 공통 경비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항상 좀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저희 포항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감사도 워낙 많이 받고 해서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더 자세하게, 더 투명하게 주민들이 의심을 가지지 않도록 일단 공개를 착실하게 하는 것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의장단만 공개하고 있는데 상임위원장도 이제 업무 추진비를 좀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임위원장단까지 좀 공개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포항시 의회뿐만 아니라 포항시도 업무 추진비 공개 내역을 보면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지조차 기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포항시도 투명하게 공개를 좀 세부적으로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서는 내가 먹은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맞아, 말씀을 들어볼게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의장단이 아니어서. 예, 근데 뭐 어느 식당에서 먹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과다하게 지출을 했다든가 그런 것이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좀 더 투명하게 정말 쓸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추진비는 그게 맞도록 써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렇게 상임위원장도 뭐 의장단들이 움직일 때는 함께 늘 했었으니까 저희도 원래는 더 이렇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일식집을 가자 하면 이제 좀 다른 그 식단으로 좀 바꿔보도록 고깃집이나 한식집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일식집만 문제가 되는지 이건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건 어떨 것 같아요? 두 분이 발의를 뭐 우리 시의원 밥은 도시락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4,000원 이상의 도시락 못 먹는 걸로 그 정도 그것도 아주 뭐 참 정리하는 좋은 건 어떨까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사회 분위기도 있고 이 업무 추진비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이게? 그 말 그대로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포항시든 포항시의회 예산이든 정해진 항목대로만 예산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업무 추진비를 통해서 약간의 재량권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간담회를 하게 되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저 예산 항목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책임 있는 분들에게 좀 약간 이제 여유를 주는 업무 추진비로 다 같이 이제 간담회 식사를 통해서? 하고. 근데 이게 특활비와 조금 다른 점은 영수증으로 결산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게 다른 거군요. 특활비보다는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검증을 받는 그 과정이 있는데 잠깐만요. 그래도 7대 의회가 이렇게 뭐 일식집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그 어느 의회 때보다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뭐 기초단체장이나 이제 그 교육감에는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데 시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는 시의회 의원이 되기 위해서 한마디 좀 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박희정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제가 1번이었다고 항상 먼저 시키시네요. 아니 뭐 저 이낙연 의원부터 하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봉사나 스킨십 같은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의회 안에서의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집행부 제대로 견제를 해야 되겠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뭐 시정질문 같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정책 개발 활동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의 요구가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의회 안에서 다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귀를 열고 듣고 다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 4년에 이제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어머님들이 저를 평가한 것이 어째 그래 한결같노, 또 11땡땡에 전화하지 말고 이낙연이한테 전화해라, 이럴 정도로 평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말씀인데, 그 정도로 주민들과 가까이 했다는 게 아닌가. 주민들과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준다면 시민의 의회가 될 것이고 시민들의 의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2018 지방선거를 말한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당선자에게 묻는다 시간을 마련했는데 박희정 의원님, 이낙연 의원님의 말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임기 동안 두 의원님 뭐 최선을 다해서 의정 활동하시는 모습 기대를 하겠고요. 또 포항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동네 발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제 마치기 전에 저희가 또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네. 그럼요. 절대 빠져서는 안 되죠. 네, 선물이 팡팡 쏟아지는, 그래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시청자 발견의 이벤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우리 집 저녁 메뉴를 추천합니다입니다. 영수 씨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집 저녁 메뉴를 말 그대로 추천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검색창에 노란색 깨톡창이죠. 우리 동네 발견 이거 찾으셔가지고요. 친구 등록을 먼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녁은 이런 걸 먹고 있습니다. 뭐 우리 저녁의 식단들 혹은 레시피들 영상이나 사연들로 좀 꾸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하게 모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식탁들이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서로 논아서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당첨된 분들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도 해드리고 또 선물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